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 쇼 한밤의 미주라 10월 1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진석이고요. 네, 권다영입니다. 네. 오늘도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항상 저는 이제 기다리면서 네. 과연 오늘은 권다영 앵커가 또 오겠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많은 이야기를 또 갖고 오셨습니다. 네, 제가 상당히 오늘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 있죠? 출근길부터 차에 노트북을 두고 와서 내려왔다가 네. 핸드폰 두고 내려와서 지금 이 스튜디오 들어온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미국장을 보기 위해서 밤에 출근한다는 게 네. 상당히 좋은 그렇지만 어려운 결정인데 잘 생각하셨습니다. 네. 자, 어젯밤에 저희 15일 방송 어제 저녁에 새벽 시간에 난리가 났었죠. 네, 저희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게 너무 변동성을 크게 보여서 저희도 사실 정리를 잘 못해드린 게 아닌가 싶기는 했는데 예. 그래도 나름대로 속보를 잘 챙겨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ASML이 급락을 했고 아시아 시장도 많이 사실은 오늘은 장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시아 시장도 뭐 니케이 정도만 살아남고 네. 나머지는 좀 혼조적인 모습들을 보였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일단 ASML의 3분기 예약 건수가 시장 예상치에 반토막이 나면서 엄청난 영향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이던스까지 확실히 좀 하향될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석들이 나왔던 오늘인데요. 네. 과연 미국 증시, 특히 미국 IB들이 ASML의 실적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오늘 잠시 후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 ASML의 영향, 반도체 섹터 어제 무너졌었기 때문에 네. 이제 간밤이 지나고 아침이 된 아시아 증시와 우리 증시도 좀 궁금한데 네.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이 급락을 했고 미국 시장에 있는 칩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IT주들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 일본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지수가 1.8%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나마 장중 저점보다는 낙폭을 줄이기는 했는데 도쿄일렉트론 같은 종목들이 9% 넘게 하락 마감하면서 대부분의 IT주들이 좀 시장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니케이 지수 1.87% 빠지면서 39,200엔대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이외에 중국 시장도 살펴보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시장 3,200선을 두고 지금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기술적 지지선. 기술적 지지선이다라고 예. 했는데 장중에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면서 빠지네? 오르네? 하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이게 3,200선을 딱 깨고 나가니까 바로 올려붙이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가를 보시면 참 미묘한 숫자에서 끝났어요. 3,202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역시나 상해종합지수에서도 폭스콘이 많이 빠졌습니다. IT주들이 하락을 했고 또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이제 석유화학 쪽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편 내일 또 중국에서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이 또 발표가 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나 여파를 받았고요. 특히나 반도체 장비단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진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 예. 테마격에 있는 종목들만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아쉬운 소식이 있었는데 네. 이게 좋은 소식인데 아쉬운 감정이죠. N소리 그러니까요. 좀 이게 이런 그렇게까지 못 오를 게 아닌데 이런 어땠습니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로 했을 때 1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밸류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랫단의 좀 가벼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나라 M&D 같은 종목들 장중에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종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0.2% 올랐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좋은 소식이 공시가 두 개가 동시에 나왔는데 네, 이게 왜 또 0.2%. 그러냐면 이제 반도체주에 악재가 생겼고 외국인들은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계적으로 팔다 보면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함께
이제 팔아지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2%가량 0.2%밖에 못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요. 이외에 사실 오늘 뭐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상승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젠 자동차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이 이런 소프트웨어로 가는 상황에서 전장 부분의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 7%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외에 또 어떤 것들 보면 좋을까요? 오늘 음식료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모비스 7%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외에 사실 오늘 오른 종목 수가 700개, 8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지금 등락률을 보시면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훨씬 더 많이 보이죠.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장비단의 하락세가 눈에 띄면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이 2% 빠졌는데 또 마감하고 나서 한 가지 뉴스가 나왔어요. 뭐 한화 인더스트리얼에서 뭐 SK 하이닉스의 퀄테스트 떨어졌다라는 한 언론사의 속보가 전해지면서 시간 외에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런 좀 부인하는 다시 정정하는 기사가 나면서 한미반도체가 시간 외에서 6%, 7%까지 올랐었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 3%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 한화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는 하한가는 풀리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국의 영향을 워낙에 또 많이 네. 받고 또 여러모로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되기 때문에 오늘도 미국 증시 새벽 2시까지 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과연 무슨 일이 생길지 좀 두근두근합니다. 굉장히 두근두근한데 네. 섬찟섬찟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미국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 지금 사실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지금 연결이 살짝 되고 있지 않아서 일단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화면에는 히트맵을 틀어놨는데 이거 보면서 말씀 자, 주시면 일단 어제 저녁에 나왔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10월치가 있었는데요.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확실히 좀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이 3.4포인트였는데 11.9가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11.9가 되면서 상당히 지금 뉴욕 지역의 업황이 좋지 않다. 그것도 10월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조사를 한 게 10월 2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인데 이 업황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나와서 그러면 앞으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라는 측면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자, 조금 전에 나왔던 수입 물가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입 물가 지표도 오늘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수준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화면을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9시 반에 예. 이제 미국의 9월 수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화면 찾으셨을까요? 네, 잠시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치 그냥 멘트로 말씀을 드리면요. 9월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 전월비로는 발표치가 0.4% 마이너스고요. 전월 수출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시장의 해석이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월간으로 나온 거고 9월치가 나온 건데요. 네. 이게 수입 물가잖아요. 네. 그리고 수출 물가이기 물가. 때문에 일단은 수입 물가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들어오는 물건의 가격이 내수에서 팔릴 때 얼만큼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팔리는 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 물가를 조금 더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빠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수입한 물건들의 값의 물가가 좀 더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시중 물가의 인플레이션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됐죠.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히 어떤 품목의 어떤 카테고리의 수입 물가가 빠지고 올랐는지 그거는 리포트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저희 대신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해줄 겁니다. 잠시 뒤에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아까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었나 봐요. 왜요? 너튜브 채팅창이 조금 지금 아이디 색깔이 막 바뀌신 분도 있고 네.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한번 리프레시를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장표를 한번 다시 넘어가 보면요. 네. 오늘 이제 수입 물가가 나오고 그 외에 다른 지표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일이 D-Day죠. 내일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 유로존 CPI 나오고요. 그리고 CPI 나오고 나서 한 3시간 있다가 기준금리 유로존이 결정을 네. 하게 되는데 과연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냐 이 얘기가 상당히 궁금해지는 측면인데 네. 지금 유로존 특히 독일과 프랑스 여기 물가 상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발표가 영국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발표된 CPI라든지 PPI가 다 예상치를 좀 하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ECB가 이미 2번을 내린 그렇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상당히 있는데 파격적인 수준의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네, 이미 또 내릴 수 있을지 퀘스천 마크가 붙는 상황에서 오늘 발표된 영국의 물론 영국이긴 합니다만 영국의 지표들이 좋지 않다라는 게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내일 거기 때문에 내일 걱정하면 되긴 하지만 네. 최근에 프랑스와 이제 영국 그리고 독일의 물가 지표가 이제 인플레이션 타깃 목표치인 2%가 아니고 그거를 하회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을 풀어서 좀 부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ECB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를 실지 않는가라는 발언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ECB 자체에서도 매파라고 불리는 분들조차 의견이 인하 쪽으로 지금 실리고 있는 분위기여서 일단은 이번 ECB 정책 금리 결정까지는 좀 인하로 좀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물가를 결정하는 거 그리고 제조업 지수 업황을 결정하는 게 자동차 업계인데 워낙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전부 이제 최근에 중국의 공세에 밀리고 전기차가 안 팔리고. 그래서 폭스바겐이 독일 내에 있는 원래 1공장을 폐쇄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현재 유로존 입장에서는 내수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이 지금 빡빡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또 미국으로 가보면요. 내일 9시 반에 저희 방송 직전에 되게 바쁠 것 같네요.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에 튀었습니다. 한 번 튀었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자가 과연 많아졌을지 이게 뭔가 계절적 요인, 특히 이제 허리케인 헬렌과 허리케인 밀턴의 영향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소매 판매 나오고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 어제 뉴욕 연은이 제조업 업황 지수가 나온 건데 필라델피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산업 생산 나오고요. 원유 재고 나오게 되는데 지금 국제 유가 많이 빠졌죠. 한 이틀 사이에 많이 빠졌는데 계속 70불 지나가고 있죠. 네, 그리고 오스탄 굴스비 총재 투표권은 없으시지만 시장에 굉장히 유의미한 뭔가 그 취재원 같은 느낌으로 FOMC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페드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가를 굉장히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는 시카고의 굴스비 총재 내일 00시 저희 3부 시작할 때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3대 지수 셋 다 빠졌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다우존스가 어제 장 초반에 43,800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올타임 하이를 한 번 찍고 훅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TH를 표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어제 보시면은 의외로 살아남은 종목들이 있는데 반도체 섹터가 엄청 타격을 받았고 의외로 나머지 IT 섹터, 소프트웨어라든지 기본 장비 업체에는 그래도 좀 살아남은 구석이 좀 있지 않는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도 이제 반등을 한 모습을 어제 보였기 때문에 과연 어제 빠졌던 엔비디아 얼마나 빠졌을지 그리고 오늘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는 게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면상에 보이실 게 뭔가 화살표가 하나 더 있죠. 일라릴르와 브로드컴이 시가총액상에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어제 많이 빠지면서 요새 좋은 일이 있어도 빠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가총액 미국 증시 상황에서는 9위로 내려앉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22시 14분 지나고 있는데요. 그럼 이 타이밍에서 과연 본장 어떻게 기다리고 오늘 본장 어떻게 만나볼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US스탁의 김준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요일 실적 발표가 모간 스탠리가 조금 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물가가 좀 나왔고,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는 ASML의 이 여파가 과연 오늘도 이어질까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장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수입 물가가 기본적으로 0.4% 하락했고 이게 작년 말 이후에 최대폭의 하락인데 특히 이번 하락에 좀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이 이 연료 가격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료 가격 하락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하락해야 해서 이제 좀 2%대 완전히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좋은 모습이었다. 이번 수입 물가 자체는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기존의 실적에 비해서 기존 예상치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 점은 앞으로의 어떤 그 이후에 있을 다른 기업들의 실적에도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모건 스탠리의 실적 역시도 굉장히 시장에선 좋게 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난주부터 시작된 금융주, 은행에 이어서 이제 IB까지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는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CT가 실적 자체가 괜찮았는데 좀 빠지는 이상한? 반도체주인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빠졌는데 자, 오늘 과연 모간 스탠리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장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어제장 간단하게 이제 랩업을 하면서 김영권과 함께 할 텐데요. 어제 ASML 아마도 충격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어제 이제 처음에 반도체 주식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는 그 미국의 상무부에서 수출 제한 때문에 이렇게 빠지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자료를 찾다가 ASML 실적이 원래 예상치보다 훨씬 더 빨리 나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좀 시장에 굉장히 큰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어제 장은 간단하게 세 가지 부문에서 이제 큰 움직임을 보였을 때 반도체 그리고 보험사, 에너지 섹터 이렇게 세 가지 부문에서 좀 큰 움직임이 있었고 반도체는 말씀드린 대로 이 ASML이 주문량이 또 예상치보다 53%나 감소하면서 반도체주 전체의 하락을 이끌었고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에서 좀 기존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관련해서 보조금 문제랑 그다음 보험금보다 의료비 지출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보험사의 전반적인 하락을 이끌었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섹터는 이제 오펙이나 IAEA 그 외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원유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이 세 가지 소식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하락했고 이것이 에너지 섹터 전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하루는 이 세 가지 섹터가 굉장히 큰 이슈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실적이 나온 ASML 원유도 원유고 뭐 보험주도 보험주고 유나이티드 헬스도 나오고 해서 시장의 실적 발표에 눈이 뭐 쏠리는가 했는데 이 미국장의 실적, 미국 기업의 실적이 아닌 이 네덜란드 기업의 실적이 미국장을 좌우했던 하루였습니다. 뭐 실수라 그러는데 실수가 맞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왔을까요? 네, 뭐 기술적인 어떤 실수였다고 회사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기술적인 실수라도 실적을 발표했을 때 실적 자체는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매출과 EPS, 심지어 그로스 마진조차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실적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실적 발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같이 나왔던 이 주문량이었습니다. 3분기의 주문이 원래 시장은 한 53억 9천만 유로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보다 절반보다도 더 낮은 이제 263억 유로를 발표하면서 시장은 좀 크게 충격을 받았고요. 또한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가이던스도 원래 이전에는 한 359억 유로 정도를 예상했다가 그것보다도 낮은 300억 유로에서 350억 유로에 또 이제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ASML에 있어서는 거의 최악의 실적 발표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주문건이 문제였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 하향이 문제였는데 그러면 CEO가 약간 뭐라도 변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좀 내놨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실적 위에 이런 가이던스를 할 때는 뭐 앞으로 이번에 가이던스는 안 좋지만 다음에는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주주들과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 ASML CEO는 굉장히 정직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AI 외에 다른 나머지 부분, 뭐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전기 자동차와 같은 분야에서 칩이 과잉 공급되고 있고 사실상 AI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의 어떤 부분은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객들이 조심스러워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2025년에도 지속될 것 같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더 안 좋은 모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그와 동시에 이제 로직이나 아니면 EUV 관련해서 수요 타이밍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 업체의 어떤 경쟁적인 역학관계가 신규 노드 증가 속도로 인해서 신규 노드 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탭이 계속해서 밀어내기를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요 타이밍도 변화가 됐고 또한 중국 비중이 원래 지난 2분기에는 49%였는데 앞으로 20%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럼 중국 판매에 대한 어떤 급감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존재하며 이런 거의 ASMR이 지난 하루 동안 10%가 넘게 하락했는데 이러한 하락을 더 크게 이끌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시장의 반응을 보면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표와 같이 반도체 주들은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월가의 IB들은 이제 뉴스트리트 같은 경우 이번에 좀 큰 하락의 원인으로는 이제 인텔일 것이다. 인텔이 현재 계속해서 너무 악화된 실적으로 인해 신규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 또한 중국 역시도 큰 문제가 된다라고 발언을 하였고 버ን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문량과 이 가이던스로 인해서 이번 3분기에 좋은 실적이 묻힐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였으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바로 목표가를 인하하는 기존의 1,149달러에서 939달러로 크게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월가는 좀 전반적으로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ASML은 실적이 안 좋았지만 이 ASML 말고 나머지 AI 칩 기업에 대해서는 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ASML CEO도 말했듯이 AI 부문의 회복은 굉장히 빠르고 또 AI에는 강력한 발전과 상승 잠재력이 존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왼쪽 표를 보면 AI 산업 부문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한 36.6% 상승이 예상되고 이러한 상승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니면 서비스 부문 모두 이걸 가리지 않고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ASM의 실적 발표 이후에도 또 다른 아이디어들 켄터,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는 ASM의 실적이 결코 AI의 성장 스토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번스타인도 AI의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라며 이런 ASML의 실적이 악화된 것과 ASML 주문량의 악화와 이번 AI 칩 기업 간에는 크게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관련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또 AI 칩은 기존의 공식과는 조금 다른 공정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ASML 간의 연관성이 조금 적을 수 있다라고 발언한 건데 무엇이냐면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폰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ASML의 최신 이런 EUV를 도입해가지고 더 미세한 공정을 해야 하지만 요즘 나오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AI 칩은 데이터 센터 부지가 워낙 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크기 자체에 대한 한도가 크게 없기 때문에 칩넷 기술을 통해 칩들을 이어서 성능을 높이는 경우가 많고 이런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의 패키징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되다 보니 ASML의 중요성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있어서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는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ASML의 고급 이런 EUV를 설치 필요도 없고 심지어 DUV를 그러다 보니 쓰는 부분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기업 중에서도 1등 기업인 TSMC 같은 경우 올해 5월에 이미 자신들은 ASML에 신규 EUV를 쓰는 것보다 기존의 A16을 쓰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정화와 신뢰성이 중요하고 또 오히려 반대로 자신들은 그 돈으로 이런 후공정 부문인 패키징에 많은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이제 제조 공정이 옛날과 다르게 이 AI 부문에서의 제조 공정은 ASML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전히 이런 AI 칩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정말 놀랍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수요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델도 엔비디아가 만든 이제 블랙웰 칩 기반 GB200의 NVL72가 하나당 한 380만 달러 하는데 이 시스템을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타워 엣지 XE9712가 현재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샘플링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구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델 말고도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자기가 이미 애저 프로그램에 이런 블랙웰 칩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젠슨왕조차도 바로 며칠 전에 이런 오픈 AI 5원 부분으로 인해서 출원 수요가 대폭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다. 블랙웰 칩 수요는 미쳤다. 라며 계속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칩 수요를 말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캔터 피스널들의 애널리스트인 CJ 뮤즈는 자신이 다루는 주식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 컨센서스를 보이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ASML은 좀 엔비디아의 실적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다라며 ASML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ASML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실적은 굉장히 좀 치명적이겠지만, 뭐 엔비디아나 AMD, TSMC와 같이 AI 칩에 굉장히 직접적인 기업이 된다면, 기업을 투자하고 계신다면 이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SML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이죠. 11월 14일에 이제 투자자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때 CEO가 이제 어떻게 향후 비전을 좀 설명하는지,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장세를 조금만 진단을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는 바는 반도체 섹터의 흥행을 좀 기대를 하면서 그렇죠. 어찌됐든 테크주가 앞장서서 S&P 500의 뭐 사상 최고가라든지 다우의 최고가를 계속 경신해 주기를 바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오늘도 역시 강 세장 이야기를 좀 공유를 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하는데요. 강 세장 가능하겠습니까? 네, 사실 최근에 강 회장이 3년 차가 되고, 3년 차가 전반적으로 좀 중요하고 또 뭔가 변곡점이 많다 보니까 아이비들 사이에서 3년차 관련된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찰스 슈왑이 좀 3년차 강 회장이 예상보다 약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실업률을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2022년에 시작된 강 회장은 역대 강 회장 중 가장 낮은 실업률로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에 검은색으로 이제 표시된 1966년도의 실업률이 3.7%로 전체 중에서 이제 3.6%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았던데, 하필 이 해에는 이제 3년 차에 강세장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이제 거기서 강세장을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찰스 슈왑의 케빈 고든은 단지 이것만 가지고 좀 상황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완전히 좀 침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완전히 침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세장이 시작됐을 때는 그 지속력이나 강세가 좀 약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앵커님께서 저를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 한국의 통리와 같이 좀 더 강세론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강세장이 3년 차에 끝난 경우는 모두 이 경기 침체나 아니면 외부적인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3년 차에 강세장이 끝난 경우는 전체적으로 5번이 있었고, 그 5번 중에서는 3번이 경기 침체였고, 한 번은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이 살짝 오르면서 강화된 연준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갑자기 강화되면서 강세장이 끝나게 됐고, 마지막 한 번은 유럽의 국가 부채 위기와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한 번 이렇게 강세장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특히 66년도조차도 찰스 슈왑이 말했던 그 1966년도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면서 강화된 통화 정책 때문에 이렇게 강세장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특별한 문제 없이 만약 연준이 소프트 랜딩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번에는 3년 차의 강세장이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하나 더 듣고 싶긴 한데, 현재 본장 이제 개장이 이제 2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짧게 하나만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그러니까 이제 장마감 이후에 나왔던 유나이티드 항공 관련된 실적 짧게 좀 정리만 좀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네. 그 매출가 이번에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양질의 주주 환원도 15억 달러 정도의 주주 환원도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이던스 중앙값이 2.7달러인데 예상치는 2.77이었기 때문에 약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좀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이라고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경영진은 이번에 좀 수익성 낮은 설비를 퇴출하면서 수익성이 강화됐고, 앞으로도 이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항공에 대한 수요가 강세가 지속될 것 같고, 또한 연료가 전년 대비 좀 줄었기 때문에 비용이나 운영 효율성도 개선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AI를 통한 자동화 계획도 있고, 이런 스페이스 X와의 계약을 통해 항공사 와이파이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전체를 강화시키겠다라며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가는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 목표가를 기준 60에서 80으로, 바클레이스도 66달러에서 75달러로, 레드번, 애틀란틱 역시도 목표가를 기존 70달러에서 85달러로
이렇게 모두 상승하면서 시장은 좀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현재 주가 6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우리 김준용 연구원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준용 연구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따라 이 댓글창에서 김 연구원님의 환한 미소와 네. 멋진 모습에 굉장히 칭찬을 해주시는 분위기입니다. 자, 본장 지금 시작하기 약 10초 정도 남아 있는데요. 네. 자, 프리마켓 상황을 한번 보면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분위기 자체는 어제의 마감을 좀 많이 하겠다는 분위기인데 지금 본장 시작하면서 오늘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해 나눠보시죠. 네. 자, 3대 지수 현재 퓨처스까지만 해도 다우가 빠졌었고요. 지금 S&P와 나스닥이 올랐었는데 지금 본장 방금 개장이 되면서 여전히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지수 자체가 그렇게 튀지 않는 모습이고요. 네. 뭐 워낙에 지금 몇 초 안 됐잖아요. 네, 지금 이제 열렸죠. 이제 시초가 나온 상황인데 예. 뭐 보합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수준의 지금 지수 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종목별로도 좀 볼까요? 예. 보시죠. 네. 자, 어떤 종목을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조금 전에도 보셨을 텐데 굉장히 붉게 문드러던 세미컨덕터 섹터,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 자, 마이크론 오늘 2.5% 가까이 튀고 있네요. 초반부터. 자, 여기 보시면 온세미도 현재 2% 이상 오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자, 보죠. 반면에 어제 기술주 중에서 올랐던, 그러니까 오늘은 반도체 섹터와 기술주 나머지들 네. 반전하면 그러니까요. 오늘 지금 초반 네, 모습을 색깔을 좀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올라주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제 방어주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뭐 통신 쪽은 보합, 그리고 소비재 쪽은 약간 붉은색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예. 은행주는 뭐 딱히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상승폭이 많이 눈에 띄진 않는데 지금 짙은 초록색 딱 하나 있죠. 모건 스탠리. 모간 스탠리. 네, 4%까지 상승폭 키우고 있네요. 예. 실적 잘 나와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외에 또 어떤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요? 어제 헬스케어 부문 한번 급락했던 볼까요? 네. 헬스케어. 어제 우리나라에서도 헬스케어가 난리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헬스케어가 난리인데 어제 급락했었던 유나이티드 헬스가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 1% 반등에 조금 그치고 있어서 약간은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일라이릴리 소폭 조정받고 있고요. 존슨앤존슨도 0.4%, 머크도 함께 0.5%가량 살짝 빠지고 있는데 아마 개장 전에 지금 노바백스 관련해서 뉴스가 네.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 임상 뭐 중단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개장하고 나서 18%, 19% 급락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게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노바백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FDA에서 임상하는 것을 불허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가 뭐 진작에 끝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이 백신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임상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또 그냥 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요. 또 엔데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지금 뭐 수치를 정확하게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업체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임상 중단을 받다 보니까 예.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시스코가 2.6%까지 오르거든요. 좋은 소식이 있었죠. 시스코가 상당히 좋은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CT에서 시스코에 대해서 AI 섹터의 차세대 수혜주, 시스코가 사실은 뭐랄까 한 10년에서 15년 전에 엔비디아 네, 이런 그런 포지션이었거든요. 네트워크 장비 업체잖아요. 굉장히 네. 유명한 전화기도 있고 굉장히 네트워크 콘솔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지금 앞으로 AI 섹터의 수혜로 뽑을 때 현재는 이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 뭐 이쪽을 보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이게 클라우딩 서비스로 그쵸. 가면서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시스코를 오늘 시티에서 굉장히 매수 의견, 타겟 목표가를 높게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스코가 초반부터 지금 계속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네. 지금 에벗도 오늘 어,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개장 전에
빠지는 것 같더니 지금 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1.3% 오르는데 네. 저희가 이야기를 사실 방송 직전에 나눴었거든요. 네. 실적 잘 났거든요. 네. 나름대로 시장 예상치를 다 이제 맞추는 맞춰줬는데 실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지? 시장 전망치를 낮췄나? 근데 그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뭐지 하다가 결국 합의 본 것이 시장 전망치를 너무 타이트하게 맞췄나 보다. 아, 그 숫자에 네. 맞췄다. 그렇게 이제 컨센서스를 합의해서 들어왔는데 네. 권장 시작하니까 역시나. 네, 바로 1.6% 현재 뛰어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근데 반도체 섹터가 지금- 지금 반등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위쪽이 시총 상위 종목이 지금 불구죽죽합니다. 네, 지금 대부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빠지고 있고 애플, 알파벳, 메타, 아마존 다 빠지고 있는데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왜 이렇게 대형주들이 쭉 빠지고 있을까요? 조금 긴장된 뭐랄까 순환매가 나갔던 것들이 아하.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네, 어제에 제가 장표를 만들어 드렸던 게 네, 잠깐 어제 가볼게요. 함께. 자, 지금 같은 보시면은 지금 빨간 게 이게 어제 장마감인데 요 지금 초록색인 게 지금 빨간 거죠. 네, 바로 이렇게 바뀐 거죠. 네. 네, 테슬라 제외하고 전부 이렇게 바뀐 거라서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섹터가 또 오늘은 또 반등을 좀 해주죠. 인데 사실 뭐 1% 넘게 빠졌었는데 많이 지금 떨어졌기 거의 때문에. 보합 수준에서 0.5%, 0.6% 쉐브론 같은 경우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는 이유라고 한다면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니다 보니까 좀 불안감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세미컨덕터 쪽에서 인텔이 2%대 하락, 퀄컴도 함께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네요. 요 네. 두 종목의 하락세가 좀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네, 시스코가 3% 가까이. 네. 캐터필라가 최근에 이제 재고 관련한 이슈 때문에 빠졌었는데 네. 캐터필라가 오늘 1% 가까이 올라주다가 조금 빠지는군요. 자, 전체적으로는 순환매가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지금 인덱스들이 오르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요. 보시고 그동안 저는 ASML 주가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ASML이 지금 3.9%까지 그 낙폭을 키우면서 딱 70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699달러 찍고 딱 700달러에서 지금 거래 진행 중입니다. 그렇구나. 또 빠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ASM의 어닝콜이 지금 조금 전에 시작이 된 상황이어서 네. CEO의 멘트들이 어제 새벽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오피셜하게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중국 매출에 대한 비중이 확실히 시장에서 본 것과 같이 어제 나온 것과 같이 약 40에서 20%로 앞으로 향후 감소할 걸로 전망된다라는 발언을 가장 주요하게 내놓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일단 이게 기사가 화가 돼야 저희가 보여드릴 네. 수가 있어서 그거는 좀 기다리고 있고요. 네. 제가 보고 있는 창에서는 ASML 어닝콜이 조금 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네. 일단 중국과 관련된 매출의 감소를 확인을 해 줘서 그 부분에서 ASML이 확실히 향후 전망이 매출 전망이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CEO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스몰캡 그러니까 러셀 2000이 0.76% 오르는 거 보니까 순환매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섹터가 반등하는 모습인데 에브고는 역시 뭐 엔비디아의 한 절반 정도만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네. 자, AMD 0.4%.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은 역시 자본주의 시장의 모간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그리고 찰스 슈왑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실적을 내놓은 3인방이 이렇게 2에서 5% 가까이. 네, 지금 모건 스탠리가 5%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네요. 네. 이런 가운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0.8% 빠지고 있고요. 네. 랩리서치도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간은 붉은색이 더 많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보여서 그런지 약간은 부담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이 반도체 장비 업체주들도 어제 쭉쭉 빠졌었거든요. 네. 쭉쭉 빠졌는데 엔비디아 1% 반등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이게 아마 이제 해석상에 이제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아까 김주영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 ASML 자체의 문제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전체적으로. 마치 삼성전자 같은 거죠. 지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를 못해서
지금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캡이 씌워져 있는 느낌인데 결국에 반도체는 이제는 뭐 HBM이라든지 AI 수혜를 받지 않고서는 사이클이 다운돼서 레거시 쪽은 가격이 오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해석을 하다 보니 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만든 장표 중에 네. 어제 ASML 사태에 대해서 네. 모간 스탠리와 JP 모간 이렇게 또 하나 어디죠? 아무튼 세 곳의 IB들이 오늘 코멘트를 내놨는데 네. 어떤 이야기를 내놨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요. 네. 초반이니까 일단 장표 지표부터 보면요. 네. 3대 지수 중에 좀 뒤집어졌어요. 다우가 빠지더니 지금 다우가 0.03%로 올라왔고 네. S&P와 나스닥이 빠지는 걸로 지금 반전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흐름에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네. 그렇게 보이고 있어서 반도체주의 반등이 오늘은 조금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에너지주들이 왜 이렇게 반등을 못하나 했더니 국제유가가 또다시 살짝 빠졌다가 올랐다가 하면서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딱 70달러에 걸쳐져 있는 상황이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오르지 않는 수준으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크립토 시장 다시금 상승세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크립토 들어가서 시장 한번. 어떤 상황인지 오늘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서 크립토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안 안 그래도 그래도, 오늘 네. 불만제로에서도 크립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크립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역시 트럼프가 대단한 것 같아요. 트럼프 트레이드는 크립토죠. 네. 방산주 아니고 아닙니다. 크립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오늘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기억에 남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피벗이 시작이 됐고 그렇다 보면 자산 시장 전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풀릴 수 있는 장세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풀렸어? 투자를 해볼까?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뭘 해보지? 하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어머 비트코인이 잘 가네. 그렇죠. 코인 시장이 어머 24시간 매일매일 돌아가는데 계속해서 상승을 하네. 반감기도 지났어. 진짜 업토보야 하면서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 와중에 또 트럼프까지 대선 승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자금이 모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채굴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요. 그 중에서 이제 95% 정도 다 채굴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남아 있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정판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 가치가 분명히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확실히 이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이 코인 시장의 매수세가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 약간은 좀 우려되는 거, 슬픈 거는 매수세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자금이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거래대금이 붙지 않으면 시장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뺏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은 들더라고요. 네, 뭐 요새는 S&P 500과 나스닥에 동조하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이 네. 이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을 약간 갈라서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결은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도 한번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네. 것과 같이 한정판 암호화폐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정판 한정판 코인이잖아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67,300선까지 내려왔는데 저희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68,000 뚫어서 네. 코인 이제 커뮤니티, 코인은 커뮤니티 아닙니까? 그쵸.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지금 그 사이에 1,000달러가 빠졌습니다. 네. 엄청난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코인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오늘도 좀 주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비트코인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정치 섹션 한번 가봐야죠. 그렇죠. 뭐 봐야겠습니까? 폴리마켓 바로 봐보면요. 네. 자, 이렇게 봐요, 벌어졌어요. 세상에. 많이 벌어졌네요. 이게 뭐 정식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뭐 배팅 사이트에 가깝기 때문에 네. 그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 현지에서도 트럼프의 우세를 점치는 소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히 어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미국 시간으로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게 되고요. 어제 저녁에 저희 방송 끝나고 직후부터 네. 트럼프가 이제 연설을. 블룸버그와 네.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제 제가 퇴근하면서 들었는데 어제 트럼프는 굉장히 기세당당한 모습의 그런 톤을 유지했었고 네. 특히 우리 시장에 전해졌던 것은 우리나라에 머니머신. 주둔하고 있는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막대한 인상 가능성. 우리나라는 뭐다? 머니머신. 머니머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거 가지고 굉장히 헤드라인이 잡혔는데 네. 일단은 미국 현지에서는 어제 나온 블룸버그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장벽을 좀 더 높이고 이제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하겠다. 이 얘기를 더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페드의 금리 결정 과정에 그들은 신처럼 세상을 바라본다. 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약간 더 개입할 가능성을 두고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세금 이야기. 트럼프는 세금 문제이기 그쵸. 때문에 세금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해리스는 어제 최근에 약간 극좌적인 그런 발언들을 조금 내놓고 너무 정책이 치우쳐 있다. 많이 네. 치우쳐져 있어서 어제는 흑인 남성 전용 정책을 하나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최근에 이제 분위기 이렇게 되면서 네. 코인도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치 지형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 3, 4부에서 저희가 더 자세하게 볼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538도 전체적으로는 트럼프의 우세에 가까운 모습들. 지금 보시면 리얼 클리어도 트럼프가 0.7% 정도 네. 더 높게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투자 분위기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여전히 장 초반 분위기 계속 가져가는데요. 엔비디아가 소폭 빠집니다. 오. 반도체 지금 섹터가 소폭 빠지는데 네. ASML의 어닝콜 관련된 영향이 있는 뉴스들이.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과연 어닝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이게 지금 라디오 콜 중계이기 때문에 네. 정리가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 3, 4부에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에 대한 소식도 2부와 3부, 4부 시간 저희 많습니다. 네. 여유 있게. 계속해서 굉장히 인덱스하지만 객관적으로 저희는 중계자니까요.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시간 이렇게 빠르군요. 개장하니까 뭐 금방 끝나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머니머신 안에서 살고 있는 저희 한밤의 미주라. 자, 1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장 초반 분위기지만 빨간색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좀 반전된 2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